부산의 모든 이슈를 초등학교 6학년 눈높이에서 풀어드리는 부산연구소 소장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지금 연말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연말을 또 슬기롭게 잘 마무리를 해야 새해를 또 희망차게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 연구위원님들은 이번 연말 2장밖에 남지 않은 이 달력을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계획이라기보다 계획 없이 사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는 두려운 게 연말 되면 또 이런저런 모임들이 계속 생겨서 막 불려나갈 생각하면 지금부터 좀 피곤해지긴 해서 차라리 그런 계획표에 아마 연말 계획표에 뭔가를 지우는 게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해는 조금 연말 계획표에 뭔가 일정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일정 그렇죠. 다이어트. 예, 예. 아, 요게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조경근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소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서 네, 그 지금. 말씀하실 예. 줄 알았어요. 아, 빨리 약속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소 연구위원들과 함께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소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죠? 사과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 또 부산연구소의 연말 계획은 딱 하나 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사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시선을 붙들어 매는 그런 역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를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슈 역시 중앙 이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 있었던 일인데요. 5일간의 애도 기간을 끝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동안 매일 분향소를 찾으면서 또 마음을 애도를 표했는데 일단은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만에 대국민 사과는 일단 발표를 했는데 그 형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논란들 어떻게 좀 생각하고 저는 계십니까? 거의 대국민 사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종교 행사 가가지고 대단히 유감 표명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틀 전입니까? 어제 있었나? 그 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했던 것들도 그 회의에서 그냥 모두 발언 형식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직접 사죄나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고,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 저는 뭐 예컨대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성수대교 참사 붕괴 참사에 있었을 때 했던 그런 식의 공식적인 사과,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공식적인 사과의 형태로 해야 그게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어떤 표현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사실 뭐 사과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합니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형식의 공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이제 대응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실 대응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정부 들어서 특히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과를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잔잔한 거는 관여를 못 한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모든, 특히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상관되는 거는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된다라고 누구나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대통령까지도 잘못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아쉬웠던 거는 대통령은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아까 우리 차 교수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센스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치적인 센스가 차이다, 조금 무디지 않나. 부실 대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기동대가 사고 85분이 지나서 처음으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던 기동대가 이런 사고를 바로 알았으면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희생을 당한 분들의 그 명예 내지는 그분들에가 또 제대로 우리가 살려드리면서 또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죠. 아, 대응 시스템의 저는 문제가 크다. 대응 시스템 명백하게 크고 그거는 이제 저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재난 관리 그리고 국가 전체의 시스템적으로 국가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사실 청와대 벙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옛날에 이제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근데 네. 지금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 그게 이전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적인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사실 예컨대 청와대 상황실에서 딱 보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목포에서 불이 나고 어디에서 불이 나도 사실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런 재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죠. 위기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CCTV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당연히 기동대가 두 개 기동대를 처음에 요청을 했다는데 기동대 다 보내도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두 개 기동대를 요청을 최소한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한 개만 가고 한 개는 넉장 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이 위기 관리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저는 좀 결여된 지금 정부다. 결국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것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책임과 관리를 하는 쪽에서 늘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밑에서도 항상 대비를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정쟁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 국가나 정부나 정권이나 제대로 해야 될 일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할 일은 하지 않고 온전히 정쟁밖에 없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 낳은 또 하나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예 이걸 예컨대 저는 지금 우리 현대 행정은 사후에 사고 터지고 대응하는 행정은 이거는 아주 그건 구태의연하고 행정이 아니죠. 낡은 행정이에요. 사후 대처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먼저 선제적 대응, 예방. 이게 행정의 기본적인 목표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예방할 수 있었던 방법은 예컨대 이태원 파출소에서 25일 날 최소한 두 개 기동대, 한 많으면 5개 기동대까지 와서 질서 유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안 되고 일 터지고 나서 기동대 보내봤자 그건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 사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넘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위기관리 시스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전에 청와대 벙커에 있었던 게 뭐 그대로 옮길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수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재난 상황일 때마다 대응이 좀 늦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때 그 청와대 벙커에 있던 이게 제대로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저는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생기는 나비 효과, 이게 명백하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있을 거다라고 사실 우리가 몇 해 전에도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요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수해 때도 그렇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청와대가 완전히 전체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어떤 통제 관리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위기 관리에 대처할 수 없는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조속하게 그 시스템부터 제대로 좀 갖추는 노력이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예기치 않게 누구도 모르는 그런 어떤 순간에 이런 위기가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불침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위기 대응을 하는 그런 데에서는 24시간 눈을 뜨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고가 들어오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CCTV를 켜가지고 하고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게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동대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한남동의 빈 사저에 기동대가 들어가 있었다느니 아니면 여기저기에 분명히 삼각지쯤에서 그 근처에서 집회가 해산되고 1시간 몇 분의 여유가 있는데도 그쪽에서 바로 출동하지 못했던 게 뭔가 이상하다. 바로 해산을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모 아닌 음모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마약과의 전쟁을 되게 강조하면서 그날도 현장에 약 150명 가량 되는 100명이 넘는 그런 사복 경찰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사복 경찰들이 거의 사실 매복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경찰력의 중점을 집회와 그다음에 마약 단속으로 분산해 놓은 상태에서 인파는 엄청나게 몰려 있고 그러니까 이 인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방식으로 경찰력이 운영이 됐던 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00여 명의 마약 단속반이 가 있었다면은
예를 들면은 긴급하게 그들의 임무를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이제 기동대가 뭐 용산에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기동대가 몇백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동대가 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출동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네요. 그 사실 그래서 이제 뒤에 사고가 난 이후, 이게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사실 조문과 관련된 애도기간의 지정에 있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이태원 사고, 그리고 그렇죠. 이게 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 사망자. 이렇게 중립적인 법률 용어를 쓰게 되면서 오히려 그 저희를 의심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자기들은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뭐 국민 모두의 정서 그리고 언론도 모두 다 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저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좀 지우고 싶은 혹은 이것들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 좀 눈물겹다 할 그런- 정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영정 사진 없는 그 빈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155명입니까? 6명, 6명에 156명. 가까운 그 희생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얼굴 몇몇 한번 모르는 겁니다. 예컨대 다른 사고 같았으면 아마 저는 그 중앙 일관지에 한 2면 정도의 그 사진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진들 하나 못하고 우리가 누구를 도대체 애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조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게 6일 연속 가서 조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깊은 애도의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분 한 분 한 분의 영정을 모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사실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과 애도를 해야 맞는 거죠. 그게 격에 맞는 애도인 거죠. 근데 국가는 그런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해주면서,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건데 그걸 정해주면서도 정작 해야 되는 중요한 조문의 양식들은 다 지금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건조 리본도 거꾸로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이름을 발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이거는 다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쨌든 인재로 발생한 사고거든요. 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정책적인 잘못 아니면은 대응의 잘못에 와여서, 왜 그러냐면은 순간에 어떤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래도 꽤 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걸 사고로 보면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고, 이거는 국가에 의한 국가 시스템의 어떤 그 이 망가져서 작동이 안 만들어진 됨으로써, 네. 참사라고 보면 그분들 명백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인 거예요. 희생자니까. 근데 이분들을 사고로 보면 개인의 그냥 부주의에 의해서 생긴 사고로 몰아가면 당연히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를 개인의 문제면은 국가 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할 없죠. 필요도 없는 거. 그런 논리적인 모순들을 참 갖고 있는 거죠.